마스터TV의 박병건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관세사로서 유튜브를 시작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관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고 싶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사의 주요 고객이죠. 이제 수출입 기업, 이제 수출입 기업이 관세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관세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수출입 기업이 관세사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부분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사 업계랑 관련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 자, 이런 것들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로 정했습니다. 자, 수출입 기업이 관세사를 왜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수입 기업을 예를 들어서 수입 기업이 왜 관세사를 지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입 기업 같은 경우는 수입할 때 관세하고 부가세, 기타 다른 세금을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관세사를 거의 대부분 이제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관세사를 직접 지정하지 않고, 그죠? 또는 관세사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경로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수입 통관 업무를 그냥 처리하는 그런 기업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수입 관세사를 왜 직접 지정해야 되는지 제가 한 4가지 정도 측면으로 한번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세사를 지정해서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세무 전문가로서 관세사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관세사는 이름이 관세사잖아요, 그죠? 예, 세무 전문가입니다, 그죠? 수출입 기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세금 중에 하나인 관세, 이 관세라는 측면의 전문가죠. 자, 우리가 수입 통관에 대해서 조금 세상에 좀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할까요? 아니면 수출입 기업의 인식이 조금 수출입 통관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 아니야? 단순한 간단한 업무 아니야?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수입 통관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절대 간단한 업무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입 통관할 때 관세사가 3가지를 합니다. 뭘 하냐면 수입 신고, 두 번째 가격 신고라는 거라고요. 세 번째 납세 신고라는 걸 합니다. 자, 이 수입 신고는 일단 예외로 하고요. 가격 신고하고 납세 신고를 한다는 얘기는 그 수입 기업이 수입 통관할 때 납부해야 되는 관세, 세금을 산출하고 그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신고를 한다는 의미죠. 자, 이거는 정말 세무 전문가로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로서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죠? 자, 관세사가 관세 그리고 관세에 따른 부가세를 정확하게 산출해야지만 그 수입 기업에 리스크가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세금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 즉 과세 가격, 그죠? 수입물품의 과세 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고, 그 과세 가격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격 신고, 납세 신고라는 이 역할을 관세사가 수입 통관하는 매 수입 통관마다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모르고 수입 통관을 좀 대충 했다, 또는 엉망으로 했다, 신경 안 쓰고 했다라고 하면 당장 수입 통관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관세 행정 자체가, 왜냐하면 신속 통관이 이제 중요해졌기 때문에 통관을 먼저 해주고 세금에 대한 심사는 나중에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입을 이제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세금적인 측면이 문제가 없이 그냥 통관이 됐어 라고 해서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사가 제대로
과세 가격을 산출하고 제대로 세금을 신고해야지만 나중에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관세사가 제대로 세금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쌓여서 나중에 그 기업에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은 이제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이나 이렇게 수출입 규모가 큰 기업들은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입 통관 과정에서 관세사가 세무 전문가로서의 과세 가격 산출 그리고 세금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산출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세무 전문가한테 기대하는 게 있죠. 세무 전문가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장 첫 번째 기대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세금을 줄이는 겁니다. 또는 세금을 안 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항상 기대합니다. 세무 전문가한테는. 그죠? 자, 그러면 그 관세사를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관세사를 지정을 하셔야지만 수입 기업이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능성,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관세사가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관세를 당연히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관세를 안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세사를 지정을 하셔야지만 관세사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것, 세무 전문가로서 세액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반드시 지정해서 쓰셔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자, 세관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관 이슈라는 것은 정말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수입 기업은 이제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검사죠. 네, 세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가 걸릴 수도 있고, 세관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보는 그런 검사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면 이제 원산지 표시 같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상표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수입 요건, 그죠? 예, 수입 물품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그 개별법상의 수입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여부,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수입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수입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예, 수입 통관이 지체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예, 각종 보관 비용, 물류 비용이 상승하게 되고 기타 그 납기도 일단 늦어지죠. 예, 기업에서 수익 기업이는 납기가 중요하잖아요. 납기 늘어지고, 그죠? 통관 늘어지고, 비용 상승하고, 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관 이슈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관세사입니다. 그죠? 예, 관세사가 얼마나 이 세관에서 발생한 수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세관 이슈를 실력을 갖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입 통관이 결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수입기업은 이 세관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관세사한테 업무를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반드시 지정하셔야 된다는 거를 이제 세 번째 이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만 놓고만 봐도 충분히 관세사를 지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사가 굉장히 특이한 전문 직업이죠. 전문직 중에 좀 특이해요. 자, 세무 전문가이긴 하지만 세무 전문가인과 동시에 또 물류 쪽의 전문가입니다. 관세사는. 그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세사가 한 기업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굉장히 여러 기업들을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의 다양한 고객들을 저희가 통관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물류 비용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물류 비용 측면에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수입 기업의 물류 비용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관세사는. 네. 그리고 물류 비용이라고 하면 수출 전후에 발생하는 그런 각종 창고비, 각종 핸들링 차지, 기타 각종 보관료라든지 경과 보관료라든지 그런 지체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들, 자, 이런 비용들 있죠. 그리고 운송료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것들을 관세사는 절감할 수가 있어요. 자, 절감한다는 얘기는 이게 안 되는 걸 대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 되는 걸 대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방법들을 관세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관세사를 지정을 해서 관세사한테 이런 것들을 부탁을 하시면 관세사가 물류비용 중에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해주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새로운 고객이 오면 통관 업무는 당연히 처음에 잘 세팅을 하지만 물류까지 세팅을 해요. 물류까지 정말 최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 비용적인 측면, 뭐 시간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물류가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지까지 저희는 컨설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사를 지정하시면 수익기업에서 발생하는 그런 물류비용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세사를 왜 수익기업이 지정해야 되는지 네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 더 중요한 이유도 있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수익기업이 왜 관세사를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수출기업이 왜 관세사를 지정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